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한 사직의 시대 지능형 IT 솔루션을 통한 직원 경험과 기업 경쟁력 강화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사직이란 실제로 퇴사를 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맡은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업무 태도를 말하는데요. 최근 직장인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사이에서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처럼 본인의 업무에 대한 생각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 구인 사이트 레즈메 빌더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5에서 44세 근로자의 25%는 조용한 사직자가 되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MZ세대들이 개인의 생활보다 일을 중시하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라이프 스타일 허슬 컬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업들에게는 직원 참여도를 측정하고 하락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조용한 사직을 유발하는 직원 이탈, 번아웃, 직무 불만족,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지원하는 직원 경험 관리 솔루션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조용한 사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원인과 직원 경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조용한 사직을 방지하도록 지원해주는 워크데이의 직원 경험 관리 솔루션인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발표해주실 머서코리아의 손송민 상무님과 워크데이 코리아의 최선 상무님을 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HR 컨설팅 기업인 머서코리아에서 컨설턴트를 근무하고 있는 손송민입니다. 저는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뵈면서 HR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솔루션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크데이에서 직원 경험 솔루션인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선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송민 상무님, 오늘 강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조용한 사직, HR 트렌드와 직원 경험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조용한 사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변화사항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상무님께서도 간략하게 오늘 강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단연간 HR 솔루션 업계에 있으면서 요즘처럼 인사 관련 유행어가 사회의 신드롬이 되고 직장인 SNS에서 조직 문화가 많이 언급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많은 계획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글로벌 1위 HR 솔루션인 워크데이의 직원 경험 솔루션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고민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를 마친 후 선별해 발표자분들께 질문 드리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조용한 사직의 시대 지능형 IT 솔루션을 통한 직원 경험과 기업 경쟁력 강화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의 근무 방식부터 킥, AI 면접 등 채용 방식까지 최근 업무 환경이 코로나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HR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머서코리아의 손성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트렌드는 여러 가지 요새 대두되는 것들이 있지만 조용한 사직이라는 그 키워드와 이와 연계해서 이 직원 경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머서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머서는 뉴욕에 본사를 둔 HR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인사 전략, 기업 문화, 그리고 조직 활성화를 비롯해서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보상 솔루션과 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서는 이런 컨설팅뿐만 아니라 HR 관련 트렌드 연구조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과 이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솔루션을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퇴사 시대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대퇴사라는 말은 2021년에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진 현상입니다. 이 코로나 회복기에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택하고 있고 그게 또 대규모로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 대퇴사 시대라는 키워드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왼쪽에 미국의 연도별 퇴사율을 보면 2020년부터 급격하게 그 추이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동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에 453만 명, 12월에는 430만 명이 미국에서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호주, 중국, 인도, 유럽과 같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근로자들의 대퇴사 현상이 확산되었는데요. 이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게 됐고 이 재택근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과 삶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일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이런 환경 그리고 직장인들의 마인드 변화가 이런 대퇴사의 열풍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퇴사에 이어진 또 하나의 키워드는 조용한 사직입니다. 리모트워크, 재택근무와 함께 확산된 앞서 말씀드렸던 대퇴직의 열풍이 이 직장과 직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많이 변화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용한 사직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건 실제 퇴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일,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7월에 미국의 엔지니어 자이델 플린이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주어진 일 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걸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일이라는 건 당신의 삶 전체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감을 많이 이끌어냈고 그리고 조용한 사직이라는 열풍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조용한 사직 중이라고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35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들이 이 업무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내의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를 보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면 특히 20, 30대에서 긍정응답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을 대하는 마인드에서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퇴사에 이어서 조용한 사직이 키워드로 대두가 되면서 조직에서도 구성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서의 글로벌 연구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구성원들의 상태가 많이 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장 내에서 번아웃을 느끼고 있는 직원의 비율이 코로나 직전에 19년에 63%에서 22년에는 8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활력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직원의 비율은 19년에 74%에서 22년에 63%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일에 대한 자기 헌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로 번아웃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번아웃이 하나의 훈장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조용한 사직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용한 사직의 시대에서 이 기업이 떠안은 인재와 관련된 문제는 보다 심각해졌습니다. 구성원들이 이전만큼 일과 회사에 몰입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직원들에게 안정감과 이 몰입 환경을 만드는 일이 주요한 기업의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이런 구성원들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입도 조사와 같은 활동을 운영하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더 나은 통찰력이 필요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구성원의 목소리를 더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소개된 곳도 MZ세대 대표 플랫폼 틱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무님 발표를 들어보니 조용한 사직은 대퇴사 시대의 연장선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직원들의 조용한 사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걸까요? 네, 이런 그 조용한 사직의 시대에서 우리가 변화를 꾀함에 있어서 대두가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직원 경험이라는 내용입니다. Employee Experience, 약자를 따서 EX라고도 칭합니다. 직원 경험은 마케팅에서 강조하는 이 고객 경험의 개념에서 차용한 용어입니다. 고객이 가진 욕망을 이해하고 그리고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 비즈니스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 이것과 같이 구성원을 고객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탁월한 경험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원 경험이라는 건 직원의 기대, 환경, 이벤트 이것들이 모두 교차하는 지점에서 직원이 회사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입사해서 퇴사까지 일어나는 이 모든 여정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직원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고객으로서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보다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택시 타고 어디 간다고 하면 요새는 이 스마트폰으로 앱 열고 목적지 입력하고 호출하면 택시 와서 택시 타고 택시에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도착하면 이 신용카드로 결제까지 되는 이런 경험들 다 하고 계실 텐데요. 예전처럼 거리에 나가서 이 택시 잡고 이런 일들 물론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좀 흔치 않은 광경이 되긴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택시를 타는 순간이 고객 경험 차원에서는 확실히 다른 경험,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조직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 경험이라는 것도 결국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직장에서 구성원을 대하는 모습도 그들의 관심사, 욕망, 니즈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줘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직원을 대하는, 이 회사가 직원을 대하는 이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전에는 일이 삶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죠.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상, 승진과 같은 결과물이 조직이 구성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로 신경 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변화하면서 직원 몰입이라는 개념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일만큼 나의 삶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라는 개념의 중요성도 점차 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도 구성원의 목소리 그리고 몰입도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직원의 몰입도 조사를 실시하는 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직원 몰입이라는 개념도 한계를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 몰입도 조사의 경우에는 직원의 몰입 수준, 만족 수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결과가 어떤 이유에서부터 비롯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통해서 뭔가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머서의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은 회사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몰입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직원들 중에서도 35% 정도의 수준의 직원들은 여전히 회사를 떠나고자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처럼 단편적인 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그 이유를,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고자 이제는 이 직원 경험의 개념을 강조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의 구성원의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음에 있어서도 이 직원 경험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소개드리는 부분은 그 머서의 이 글로벌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이 동기부여되는 요소로 일에 대한 가치, 성취감, 신뢰, 인정과 같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대퇴사,
여기에 이어진 조용한 사직의 시대에서 우리가 구성원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의 우리 머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3명만이 조직에서 형평성이 있다고 응답합니다. 누군가는 직장 안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직원의 3분의 1은 AI,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의 위협,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직원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회사가 직원의 상황을 잘 공감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직원들도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구글에서 My Job is 라고 입력하면 이제 자동 검색할 수 있는 이제 추천 검색어들이 나올 텐데요. 보이는 것처럼 Killing Me, Worrying 같은 이런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추천 검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직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주는 것은 결국 직원들에게 보다 좋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충만한 직원들은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 이어가면서 조직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승진, 성장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서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에너지 레벨이 좀 낮아지면서 회사에 불만은 같지만 계속 근무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조용한 사직의 모습을 보이게 되겠고요. 직원이 조직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직원 경험이라는 것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 영향력이 좀 상당한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MI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탁월한 직원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혁신 그리고 고객 만족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성과를 주고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화나 분위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직원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 긍정적인 직원 경험은 업무 효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좋은 직원 경험을 지속해서 조직이 제공해준다면 직원들도 조직에 기여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직원들에게 좋은 직원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좋은 직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2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 한 명 한 명, 그 개개인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나의 고유한 관심사를 이해해준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성과 기업에서는 68%의 구성원이 동의한 반면에 저성과 기업에서는 26%만이 이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고성과 기업일수록 개인의 이런 고유한 관심사를 잘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성과 기업의 62%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하고자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을 통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세대적인 측면의 고려도 필요하겠습니다. 조직 안에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X세대, 지금의 MZ세대까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각 세대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해진 만큼 이제는 구성원의 만족과 경험을 고민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솔루션은 부족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성원을 이 초세분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을 비슷한 한 덩어리로 보는 접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직원이 가지는 욕망이나 니즈 이런 부분도 좀 평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설정해 놓은 제도, 이 정책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흔히 아웃사이드 인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 직원을 한 덩어리의 집합명사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특히 요즘의 새로운 세대는 이 자신의 욕망을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이 나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경험을 원하고 있고요. 인사이드 아웃의 형태로 나의 욕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회사와 일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깊이 하게끔 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구성원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한 이런 한 명 한 명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각각의 직원이 겪는 경험이 다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맞는 경험을 제공해야 더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직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의 직원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입사해서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겁니다. 이 개개인을 고려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개인에게도 어떤 경험이 필요한 현재 상황인지 이런 거를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순간, 팀장에 보임된 순간, 부서 이동을 한 순간,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흐름에 있냐에 따라서 필요한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좌측에 보시는 몇어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좋은 직원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직원 경험 단계를 고려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MOI라는 개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oment of Impact, 기억에 남을 만한 강렬한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은 어떤 흐름이나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순간을 떠올리고 어떤 전환점, 경계점이 되는 시점에서 그 강렬한 순간의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원 경험 관리의 핵심이 이런 MOI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그리고 즉각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강렬한 경험의 순간을 고려해서 어떤 직원 경험을 줄 수 있을지 한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팀장으로 보임하는 어떤 사람을 가정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시점에 주요한 이벤트, 그 안에서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팀장으로 발표가 되고 나니까 좋긴 한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겠죠. 보임하고 나면 불안감도 느끼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감정, 그 경험을 느끼게 되는 그 원인이 뭔지, 그 이벤트가 뭔지, 이 MOI의 관점에서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먼트 안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건 이 각각의 중요한 이벤트 안에서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기 위한 솔루션, 그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보임 발표 이외에도 보다 좋은 직원 경험의 차원에서 정서적인 케어, 추가적인 인정, 이런 부분을 제공해주는 경험을 주고자 할 수도 있겠고요. 보임하는 초반에는 원활한 이런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다 학습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는 이런 솔루션도 기획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중요한 순간들을 찾아내고 여기에 맞는 경험을 무엇을 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직원 경험의 관점에서의 HR을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목소리를 잘 듣는 것부터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진행했던 그 구성원 몰입도 조사는 대개 연 1, 2회 하는 정기적인 설문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연도별 결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는 것에서 이제 보통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분석하는 것들도 전사 평균, 조직 평균, 직급 평균처럼 이 정형화된 구분 단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물론 개인별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명확한 해석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는 이 결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석, 통계 분석, 스토리를 만들어서 추정하고 해석하는 이런 작업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는 나왔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어떤 솔루션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막막해지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었고요. 이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직원 경험을 고려한 측면으로 변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시로 구성원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 그 중요한 순간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정확한 해석 그리고 다양한 분석을 하는 접근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단위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유사한 니즈를 가지는 개인들을 새로운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자주 의견 들으면서 직원에 대해서 이 직원 경험이라는 측면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퇴사 시대 그리고 여기에 이어져서 조용한 사직의 시대를 경험을 해오면서 기업에서 이 구성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쭉 소개드렸는데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직원 경험을 현재 하고 있는지 혹은 직원 경험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무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퇴사 시대 조용한 사직 등과 같은 최근 HR 트렌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경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선 발표를 들어보니 긍정적인 직원 경험 제공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HR 솔루션의 선두주자인 워크데이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데이 최선입니다. 그럼 오늘의 아젠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최신의 HR 트렌드와 훌륭한 직원 경험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의 연역, 개요, 지우 기능과 성공 사례까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의 실제 환경에서 데모 시험까지 경험하시면서 Q&A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HR 트렌드는 직원의 기대치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인재를 선택하기보단 인재가 기업을 선택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요. 면접 시에도 사내 조직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지 묻는 구직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 대퇴사에 이어 2022년에 신드롬인 조용한 사직, 요란 해고까지 겪으면서 사람들은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했고 소속된 직장에 맞춰 자기 개발을 하기보단 자신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기 개발과 경력을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을 많은 국내 기업 총수들께서는 조직 문화에서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그룹 오너들의 신년 인사에 빠지지 않고 비중 있게 얘기한 주제, 바로 조직 문화 개선이죠. 그런데 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연 1, 2회 진행하는 서베이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할까요? 국내 많은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아직 전통적인 방식의 직원 경험 설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 연간 2~3번 정도의 직원 참여 설문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설문은 직원의 피로도를 높여 후반부로 갈수록 실행 가능한 의견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설문이 진행되지 않는 공백 기간 동안 직원 경험 데이터의 부재로 실행 계획과 설문 계획을 매끄럽게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D&I와 헬스 앤 웰빙이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직원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도 산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는 무작위하고 다발성으로 일어나고 직원들은 일관되지 않은 후속 조치와 함께 1년에 여러 번 설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조직 문화 개선의 첫 시작은 현 조직의 직원 경험 진단입니다. 그 진단은 설문을 통한 일회성의 진단이 아닌 계획적으로 상시 진행이 가능해야 하며 개선을 위해 실시간 인사이트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업무 환경 변화, 직원 참여의 동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진정한 조직 문화의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는 지능형 리스닝으로 훌륭한 직원 경험을 보장합니다. 직원 참여 설문을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피콘은 적시에 적절한 개인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요. 피콘을 통해 리더는 현재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시기적절한 제안을 받습니다. 일관된 빈도의 설문은 직원 경험, 조직 문화가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비즈니스가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 연역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는 2015년에 직원 경험 솔루션 전문 업체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단연간 직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며 획기적인 기능들을 개발해왔고 2021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워크데이의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 1,500여 곳의 글로벌 유수 기업 고객들이 저희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를 사용하여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있고요. 글로벌 1위 인사 전문 솔루션 기업인 워크데이에 의해 방향성과 로드맵이 더욱 탄탄해질 예정입니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는 직원 정서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통해 탁월한 실행력과 혁신 성공을 주도합니다. 전 직원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실시간 인사이트로 직원 참여를 추적하고요. 개인 대시보드와 양방향 대화 기능으로 개인화된 직원 이니셔티브를 추진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인원 감소 예측,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한 문화를 배양하기 위한 기업 문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가 추구하는 철학에는 3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과학으로 검증된 질문 세트와 완전 자동화로 더욱 높은 빈도로 경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둘째, 글로벌 표준화 데이터 세트, 추세 감지 및 예측 분석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 전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변화를 주도하도록 합니다. 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갈수록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조직 문화 개선의 첫 시작은 현재 조직의 직원 경험 진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는 직원 정서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통해 탁월한 실행력과 혁신 성공을 주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의 주요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는 총 3가지의 기능으로 조직 문화 시스템을 사용하기 편리하고 민첩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에는 인텔리전트 리스닝, 익세큐션 어널리틱스, 토탈 액티베이션의 3가지 주요 기능과 기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데모를 통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텔리전트 리스닝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리스닝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설문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스위치를 온, 오프할 수 있어 다른 그룹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내용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그먼트별, 드라이버별 액세스가 있어 리더들이 꼭 필요한 인사이트만 볼 수 있어 유연성과 보안이 보장됩니다. 인텔리전트 리스닝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자동화로 관리자의 부담을 감소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여 직원의 피로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익세큐션 어널리틱스 기능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원 경험 솔루션에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는 꼭 필요한 기능만으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익세큐션 어널리틱스 기능에는 트루 벤치마크, 통계 분석을 사용한 강조 표시된 참여 동인, 각 그룹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히트맵, 직원이 이탈을 예측할 수 있는 감원 기능이 있고요. 직원 경험 주기, 선형 회귀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KPI와 동인의 상관관계 파악이 가능한 영향력, 익명의 실시간 대화 기능으로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댓글, 자연어 처리를 사용한 주제 기능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실제 직원 경험 개선이 사업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탈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피콘의 토탈 액티베이션 기능에는 직원의 역할에 맞는 대시보드, 마이크로 코스, 작업, 모바일 댓글 탭 최적화 기능이 있어 전 직원이 조직 문화 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드리며 인사이트 도출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타 기능은 파워포인트 보고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대시보드에 있는 최신의 내용을 단 몇 초 만에 보기 좋은 보고서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특히 보고를 많이 하셔야 하는 인사 매니저들의 업무를 부담 제로로 만들어드립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기능 설명을 마쳤고요. 지금부터 피콘 고객의 실제 성공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 사례는 제조업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인더스트리의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제조업 인더스트리인 스코틀랜드 다국적 엔지니어링 기업 위어그룹의 사례입니다.
위원은 전 세계에 있는 직원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던 중 피콘이 이 조건에 부합하며 사용하기 쉽고 높은 퀄리티의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것, 관리자와 팀이 함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여 피콘의 유저가 되었습니다. 사용 결과 직원의 3분의 1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NPS 점수가 무려 16점이 증가하여 벤치마크의 상위권에 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위스 인적자원 제공업체인 아데코입니다. 아데코는 직원들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피콘을 도입했고 설문 빈도를 높였습니다. 이 결과 단기간에 설문 배포 및 참여가 완료되고 인사이트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고 익명의 양방향 대화 기능으로 진솔한 피드백 문화를 경험하여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의 소개와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 관리자는 직원 경험 설문을 설계하고 배포 수집 분석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를 활용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매주 매달 원하는 주기로 간편하게 설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실시간 통찰력 확보와 개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한 직원 경험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 데모 환경에서 어떻게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하여 직원 경험을 개선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직원으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상회사 ABC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간 설문조사를 설정했습니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에는 총 46개의 인게이지먼트 질문이 존재하는데요. 설문을 직원에게 배포할 때 질문 순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임직원이 이전에 해당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인화된 설문을 보냅니다. 각 직원은 설문조사당 8개에서 9개 질문을 받게 되며 응답하는 데 약 2분이 걸립니다. 피콘은 설문 주기를 세팅할 때 1년에 한두 번보다는 설문 빈도를 높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주 적은 수의 질문을 단기간에 설문을 마칠 수 있게 진행하면 직원의 설문 피로도를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민첩하게 필요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자체로 들어가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완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참여 동인에 대해 직원들은 0점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게 됩니다. 원하는 경우 특정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설명하는 댓글을 남길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직원의 생각을 축축할 필요 없이 올바른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직원이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개인 대시보드에 접속하여 실시간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대시보드는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각 직원에게 실시간 결과를 자동으로 제공하므로 HR 관리자는 데이터를 수동 분석하거나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수동적인 데이터 처리에 얽매이지 않고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대시보드는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 개개인은 자신의 경험이 팀과 조직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참여 동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는 팀의 동료들의 참여 동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은 또한 자신이 남긴 댓글에 리더나 관리자가 확인과 답변을 하였는지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피드백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은 관리자가 현재 작업 중인 우선순위와 작업 중인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개인의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팀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증가시켜 직원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원 경험 및 이중률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통찰력으로 리더 및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회사인 ABC의 HR 매니저인 해리엇으로 방금 로그인을 했습니다. 해리엇은 곧 C레벨의 임원들과 직원 참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통찰력을 얻기 위해 피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든 기능은 관리자 및 리더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HR만 직원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연구에 따르면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이직률이 낮아지고 비즈니스 성과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지먼트 스코어를 트루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대시보드의 전면 및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트루 벤치마크는 참여 점수를 왜곡할 수 있는 조직의 특정 인구 통계까지 고려하여 구성한 현실적인 목표이므로 도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벤치마크가 아니라 실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벤치마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은 허니문 단계에 있는 신입사원에 비해 참여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평균에 비해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의 비율이 더 큰 경우 피코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트루 벤치마크를 낮춥니다. 이렇게 업계에 유일무이한 피콘의 트루 벤치마크는 인구 통계에서 도달할 수 없는 획기적인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일부 경쟁업체보다 조직이 더 나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지원해드립니다. 해리옥과 같은 관리자는 참여 점수를 트루 벤치마크와 비교할 수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정 조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루 벤치마크와는 별개로 인플로이 넷 프로모터 스코어도 있는데요. 이 점수는 추천하는 직원과 비추천하는 직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비추천자는 추천자에 비해 향후 3개월 동안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7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NPS는 직원의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 있고요. 리더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제 해리엇은 C레벨 임원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건 알지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할지 모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리엇은 이제 피콘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이러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얻고자 합니다. 피콘은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참여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의를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그러면 리더가 이 통계 분석 위에 사람의 판단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목표와 가장 일치하는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집중하여 조직의 개선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사항은 설문조사에서 통찰력으로 행동에 이르기까지 참여 동의를 빠르게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설문조사를 종료하고 리더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제한된 우선순위 중 전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직에서 작업할 동의를 결정하면 피코는 직원 정서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피코는 강조 표시된 주제라는 기능에서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댓글을 공통 주제로 자동 그룹화합니다. 따라서 관리자 및 리더는 직원에게 중요한 공통 주제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을 확보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엇은 많은 직원들이 전략 평가를 할 때 약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해리엇은 직원들이 준 평균 점수와 일부 추출된 댓글을 볼 수 있으므로 모든 댓글을 읽을 필요 없이 직원 댓글에 담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리더나 관리자들은 수천 개의 댓글을 자동으로 읽는 도구가 없으면 댓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콘을 통해 직원들의 정서가 엄청난 양의 댓글에 묻히지 않고 리더나 관리자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 기능에서 리더와 관리자는 개별 의견에 응답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경청했음을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이는 참여와 신뢰를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빠른 확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신을 입력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긴 직원과 양방향 비밀 대화도 할 수 있어 피드백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신원은 여전히 익명으로 보호되므로 직원들이 리더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남아 회사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선으로 가보시겠는데요. 이제 해리엇은 C레벨 임원들이 HR에 어떻게 전략에 대한 동의를 개선할 수 있을지 요청할 것임을 압니다.
피코는 리더와 관리자가 직관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 코스 과정을 제안하고요. 통찰력에서 행동 개선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피코는 또한 동인을 개선하기 위한 모분살이 조치를 제안하므로 관리자는 이러한 제안을 사용하여 시정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작업은 사용자 직원 작업보다 참여 점수를 높이는데 최대 2배 정도 더 효과적이므로 관리자는 개선 작업을 고려할 때 여기서 힌트를 얻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히트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원 참여와 관리자, 위치, 부서, 비즈니스 유닛 아래 다른 직원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히트맵을 사용하면 각 그룹이 참여 동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그룹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개발 직원은 성장 동인에 대해 기술직 직원보다 덜 우호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은 리더와 관리자가 각 그룹의 고유한 차이를 이해하여 올바른 그룹의 올바른 시정 조치를 취하여 조직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 해리엇은 직원 경험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얻었으므로 HR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이직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직의 각 직원 그룹에 대한 이탈 위험을 예측하는 실시간 감원 대시보드는 직원 경험 솔루션에 있어 중요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피코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인게이지먼트, 충성도, 성장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이직 위험률을 자동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이직 위험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근속기간, 과거 사직, 설문조사 참여율을 같이 나열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엇은 세이즈 디벨롭먼트의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직 위험 측면에서 회사 전체의 상위 10%에 속하므로 세일즈 부서의 관리자는 이전에 식별하는 전략 동인을 개선하길 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자신의 피콘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코스 및 작업 제한 조치를 얻어 동인을 개선할 수 있고요. 이 감원 기능을 사용하여 조직의 이직 위험을 사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할 직원 그룹을 아는 것 외에도 직원 경력 주기의 맥락에서 직원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피코는 직원 경력 주기 각 단계에서 실적에 저조한 참여 동인을 자동으로 강조 표시하므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리엇의 경우 온보딩 단계에서 보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고용 관리자와 협력하여 신규 참여자의 보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분리 단계는 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원의 경력 주기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분리 단계의 통찰력은 직원이 퇴사하기 몇 달 전에 제공한 설문조사 응답에서 나오므로 직원이 퇴사하는 실제 이유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퇴사할 때 진행하는 퇴사 설문조사보다 퇴사 전 몇 달 동안의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더 실질적인 퇴사 이유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해리엇은 사람들이 성취감, 성장, 전략으로 인해 떠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C-레벨 임원에게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동인에 집중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콘이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안타까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시정 조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해리엇은 곧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향력 대시보드입니다. 영향력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KPI에 대한 직원 참여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객 만족, 프로젝트 완료, 매출 성장과 같은데요. KPI 데이터가 있다면 피콘의 데이터를 끌어와 참여 점수와 상관관계를 차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 점수가 1점 증가하면 매출이 7.25점으로 증가하므로 이 차트는 비즈니스 리더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성취감과 같은 참여 동인,
이직률과 같은 비즈니스 KP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취감이 1점 증가하면 이직률이 10.9점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리더나 HR은 참여 동의는 비즈니스 성과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으므로 임원으로부터 직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약속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리엇은 대시보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한 레포트를 클릭 한 번을 다운로드 받아서 임원과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레포트를 보시면은요. 레포트 안에는 HR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누구든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피콘 데모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의 제품 정보와 퀵 데모는 보이시는 화면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기타 문의 사항은 KO, 세이즈 어럴트, workday.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중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손 상무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일을 대하는 자세와 마인드가 많이 변해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제공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직원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직원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강렬한 순간, 이 MOI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구성원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런 MOI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부터 해서 입사하면 부서 배치, 승진, 부서 이동 이런 것과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휴직이나 복직,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랄지 어떤 성공이라는 부분도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런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또 계속적으로 펄스 체크를 해서 효과성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사 운영이나 인사 제도상에서 직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능형 리스닝 기능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문 내용은 직접 추가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에는 인게이지먼트, 다양성 및 포용성, 건강 및 웰빙 등 총 7가지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 유형을 사용하여 원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 안에 하위 질문을 넣어 설문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료 설문으로 직원 경험 설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료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AI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분석 기능이 유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 기능이 무료품은 지원되지 않다 보니 설문은 진행되지만 직원의 경험이 어떠한지 통찰력을 신속하게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보안 측면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워크데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보안 자격증인 ISO, GDPR 등을 이미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100% 암호화와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기존에도 직원 몰입도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면,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진행해 오는 이런 직원 몰입 조사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게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직원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고 이걸 통해서 회사의 분위기, 구성원들의 분위기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 변화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나 이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 효과적으로 구성원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보다 직원 경험이라는 게 강조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몰입도 조사가 이제는 완전히 유의미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보다 좋은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고도화된 툴이 필요하겠다라는 이 변화 필요성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미나 동안 쏟아내는 질문은 성의껏 답변해주신 손상무님과 최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손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직원 경험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늘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이에 대해서 모든 답을 얻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이 직원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직원 경험을 고려한 우리 조직의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나 자리에서든지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데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상무님께서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거의 모든 기업에 조직문화팀이 존재하지만 실상 업무 내용을 들어보면 아쉽게도 단발성 이벤트를 기획하시거나 성공 기업의 조직문화를 그대로 따라하시는 것에 그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기업이 각각의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고유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인사이트를 얻고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이 꼭 필요합니다. 포춘 500 기업이 믿고 쓰는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로 직원 경험과 비즈니스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귀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하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추첨해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조용한 사직의 시대 지능형 IT 솔루션을 통한 직원 경험과 기업 경쟁력 강화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 중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